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어쩌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70을 간 넘긴 김영호 씨의 하루는 뉴저지의 작은 델리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 초반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태평양을 건넌 그는 지난 30년간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과 샌드위치 냄새가 그의 청춘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덕에 자식 셋은 모두 번듯하게 자리 잡았고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까지 보았습니다. 매달 통장에는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메디케어 보험 덕분에 큰 병이 아니라면 의료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이민자의 안락한 노후.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밤이면 서울의 골목길을 비추는 유튜브 브이로그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오래되어 낡은 간판, 정겨운 서울 말투, 허름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시장 골목. 그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다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미국이 고맙지.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도 한국에 있나 봐.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이 이야기는 김영호 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뉴욕 근교에서 40년간 간호사로 일해온 68배 이정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초반 낯선 땅에 홀로 건너와 언어의 장벽을 넘고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으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여유는 그러나 이내 깊은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미국 문화에 익숙한 자녀들에게 부모는 더 이상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와 생일날의 영상통화가 그들이 표현하는 효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혼잣말을 합니다. 저기서 논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고 웃고 떠드네. 참 보기 좋다. 그녀는 지금 진심으로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사람들 말소리만 들어도 덜 외로울 것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라에서 30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이른의 윤상철 씨. 그는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안정적인 자산을 쌓았고 자녀들도 모두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친 가게 문을 닫고 나니 삶의 무게중심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던 몸이 멈추자 시간은 너무나도 더디고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과도 가벼운 눈인사만 나눌 뿐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대화는 늘 표면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참 편한 나라야. 그런데 정이 없어. 나이가 드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더라고. 지난해 가을 그는 2달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의지할 가족 하나 없는 서울이었지만 남대문 시장의 한반찬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혼자 오셨나 봐. 좀 더 넉넉히 담아드려야지.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평생을 이토록 치열하게만 살아왔을까? 그 한마디의 온기가 지난 수십 년의 외로움을 녹여내리는 듯했습니다. 이들처럼 아메리칸 드림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보낸 이민 1세대들이 은퇴 후 그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자신들이 떠나온 땅,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 기회의 땅이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으며 자녀들의 미래가 뿌리 내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몸이 약해지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들은 깨닫습니다. 미국은 삶의 터전이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이끄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무치는 정서적 고립감과 우리라는 소속감의 결핍입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뿌리 깊은 미국에서 자녀들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부모의 삶을 존중하지만 한국처럼 살갑게 챙기고 마음을 나누는 문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세대가 변했다 해도 나이든 부모를 걱정하고 살피는 것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문화적 차이는 나이가 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질수록 거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사소한 일상을 나눌 이웃,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졌지만 그 시스템은 복잡하고 더딥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천문학적인 병원비에 대한 불안은 늘 존재합니다. 특히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1세대에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집 앞에만 나가도 병원과 약국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빠르고 촘촘하게 작동합니다. 노년의 아픔에 필요한 것은 속도와 공감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바로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줍니다. 셋째, 삶의 리듬을 채우는 일상의 감각입니다. 미국의 삶은 대부분 자동차 중심의 넓고 단절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고 이웃과는 거의 교류 없이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시장, 단골 슈퍼, 약국, 작은 식당들이 촘촘한 관계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묻는 약사, 요새 왜 뜸했어? 라고 말을 거는 식당 주인. 이 사소한 관계들이 노년에는 무엇보다 든든한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여긴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도 인사를 해줘서 좋아. 이 단순한 한마디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일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만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체류 조건, 국민건강보험 가입 문제, 치솟은 주거비용, 미국 자산의 환전 문제 등 넘어야 할 현실의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명한 귀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회귀가 아닌 준비된 인생 이막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현실 점검, 감정보다 숫자를 앞세워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던 사회보장연금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어떻게 변동되는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무용지물이므로 한국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 시 필요한 재외국민 등록이나 F-4 비자 같은 행정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알아보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 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미국에서의 진료 기록을 미리 준비해 한국 의사와의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거 문제는 소유보다 운영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집을 사기보다는
한두 개월 단위의 단기 임대나 보증부 월세 형태로 살아보며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활비가 저렴하고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방 중소도시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에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의존하기보다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관계를 만들고 일상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영상통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해외 가족과 꾸준히 소통하며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새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은 한국에서, 6개월은 미국에서 지내는 반반 체류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의료 혜택과 정서적 안정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도망치는 것인가? 아니면 돌아오는 것인가? 나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가? 수많은 이민 1세대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감사한 땅이었고 한국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집이었다고. 지금 당신이 그 집으로 돌아오려 한다면 그것은 도피가 아닌 귀환이며 망설임이 아닌 선택입니다. 그 고귀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히 준비된 귀국과 세심하게 설계된 노후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그 길 위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따뜻한 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은 그리움이라는 감정 위에 현실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울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모든 어르신들과 먼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의 남은 여정이 따스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